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이 부정선거가요, 중국 공산당하고 문재인하고 합작품이란 게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4.15 총선 때 갑자기 둘이 합작한 건 아니겠죠. 이 한나라의 선거를, 국회의원 총선거를 외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문재인 정권이 합작을 하자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지금 우리 좀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추적해 보면요, 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대충 그 과정이 밝혀져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문재인의 소중공 선언, 새끼 중공. 중공은 뭡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지금 말하자면 그 총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외 정책, 대내 정책 합해가 다 총괄해가지고 하는 총노선이 뭡니까? 중국몽이죠. 그렇죠? 이 중국몽을 문재인이, 이건 단순히 중국의 꿈이 아니고 인류의 꿈이라고, 중국인보다 더 중국몽을 대단하게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기꺼이 중국 공산당의 총노선에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나라가 이런 선언을 한 경우는 내가 공부하기로는 아마 문재인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채널A 화면을 캡처한 건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 함께 하겠다. 그 중국몽이라는 게 단순히 아까 얘기했죠, 시진핑의 꿈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총노선입니다. 그죠? 모든 걸 총괄한 뭐라고 할까, 전략입니다. 이걸 함께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파 전대협, 좌파 전대협은 이제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죠? 우파 전대협 학생들이 하여튼 코믹 연극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고, 남조선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과 함께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앞에가. 그죠? 그러면 시진핑한테 소위 이제 3배 구고두, 3번 절하고 대가리를 9번 조아리인데, 어디까지 오는 조아리냐, 땅에 대가리가 찌도록 절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걸 하는 것을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문재인은 취임하고 얼마 동안은 한 4개월 동안은요, 아직은 이제 정권을 잡고 초기니까 과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대한미국 대통령을 자임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가지고 사인까지 딱 해놔놨죠. 그죠? 이게 2017년 6월 29일인데 그 다음에 7월 29일 가가지고는 한 달 후에는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날 추가 배치합니다. 이때까지는 말하자면 그 기존의 한미동맹의 틀, 친미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2017년 9월, 그러니까 정권 잡고 나서 한 4개월 지나면서부터 노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평상 쓰는 말로 할 것 같으면 친미에서 누구로? 친중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속국에서 누구의 속국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바뀌어갑니다. 그 계기가 이제 사드 배치 때문인데, 사드 배치 문제로 미중이 충돌하죠. 그죠? 6.25 이후에 최대의 충돌입니다, 이게. 미중 간, 한반도에서는 미중 간의 최대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사드를 여기 배치하려고 하고, 그죠? 중국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배치를 했죠. 배치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요, 이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탄핵당했죠. 이거하고 사드 배치하고도 박근혜 탄핵하고도요, 보니까 관련이 있어요. 그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또 이제 추가 배치를 했죠. 아까 얘기했던 2017년 9월 7일 날 추가 배치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죠. 그죠? 시작되자, 그 이전부터 시작됐지만 여하튼 계속 보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되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은 그래도 버텼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바로 깨갱합니다. 깨갱하고 운동권 출신, 주사파 출신 누구를 보냈냐? 그 중국 대사를 보내냐면 노영민을 중국 대사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일종의 친중국, 소중화, 소중공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2017년 9월에 주중대사가 돼가지고 2019년 1월까지 했는데 1월 달에 뭐로 돌아옵니까? 비서실장으로 돌아오죠. 그죠? 그 비서실장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친중 세력이 사실상 청와대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누구 세력이 장악했죠? 친북 세력.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임종석이죠. 임종석으로부터 노영민으로 2019년 1월에 저 바뀐 거 있잖아요. 그죠? 비서실장이 바뀐 건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친북 중심에서 이제 친북 가지고는 안 되겠다. 친북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중으로 중국 중심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노영민이다. 운동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NL 출신이 요직을 거의 장악하고 PD계가 조국 등 있잖아요. PD계가 거기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운동권이 다 청와대를 장악했다. 요직을 다 장악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영민입니다. 그죠? 노영민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노영민 아들이 26살에 4급 공무원이 됩니다. 26살에. 시험을 거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랍죠? 입법고시를 해가지고, 국회직 입법고시를 해가지고 하면 5급 공무원이 되는데 5급 공무원이 한 8년 정도 지나야 4급 공무원이 될 수 있대요. 근데요, 윤미향을 보면 알듯이요, 얘들은요, 뭐든지 사유화해요. 자기 것을 만들어요. 그래가 저 멋대로 해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얘들은. 특징이 그래요. 좌파의 특징이 그래요. 시진핑 보고 뭡니까? 저기 또 저 뭡니까? 그 러시아의 푸틴 보면 법이고 뭐고 없죠. 그렇죠? 그냥 지 말이 법이라. 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도 보면 그렇죠. 김정은이 말이 법이지 뭐 북한에는 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거든요, 노영민이. 그러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다 저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권이 나라 장악하면요, 이거 빨갱이들인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부정선거 보세요. 법이 있으면 뭐예요? 공공연하게 법 다 어기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극도로 이익을 챙기는, 그러면서도 있잖아, 계급 계급 없는 사회, 그 다음에 뭡니까 저거 특권 없는 사회, 무슨 사회, 어떤 그 착취 없는 사회, 온갖 좋은 말은 다 하지. 그런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막 완전히 흡혈귀 수준이에요. 좌파들의 특징이 그래요. 누구 보니 그랬습니까? 윤미향이 보이고. 또 누구 보니 그랬습니까? 조국 보니 그렇죠. 하나같이 그래요, 그 인간들. 내가 막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거. 그래서 국회의원실에 아예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놔놓고 자기 시집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 관련 기관들 얼마나 그 많이 사겠어요, 그죠? 졸지에 베스트셀러 만드는 겁니다. 야, 이런 인간들이에요. 자기 시집을 그렇게 팔아먹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죠? 이 사람들은요, 후안 못 치거든요. 오직 내가 이기면 돼. 그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윤미향이가 저런 정말 악마의 짓을 해놔도 철저히 옹호하잖아. 할머니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 인간들이 그래요.
이 인간들이 그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나면 그 다음 뭐를 파괴하냐면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 도덕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사람들이. 어? 그럼 자포자기하겠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따라서 거짓말식이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청와대 특감반이 울산에 갔잖아요, 그죠? 그 자살한 사람, 그죠?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래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이 지금 티격태격한데 그거 조정하러 갔대요. 그건 특감반 사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나는 거짓말 할 테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이런 자세예요. 꼭 북한이 하는 짓 하고요. 똑같아요. 이 사람이요. NL계 출신이거든요. 네? NL계. 민족해방계. 그러면 민족해방과 민족자주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불이익을 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부터 주중대사로 임명됐다면 그부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임명은 되고 부임하기도 전에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NL이 아닙니다. 그 사기예요. 민족의 피 빨아먹는 빨대예요. NL 그 민족 해방이 아니라 이놈들은 민족 해충이에요. 해충. 노영민이가요. 이제 중국 부사로 대사로 가기 전에 임명되고 난 다음에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이 기업은 외부 환경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이마트의 철수는 사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롯데 철수도 사드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압박해가지고 중국이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이마트가 잘못한 거야. 중국 공산당도요, 이따위 소리는 안 해요. 이건 중국 공산당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예. 이처럼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중국 당의 사드 보복과는 전혀 관련 없다는 듯이 설명한 노영민 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사드 레이더가 800 내지 2000km를 가는데 중국이 우려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800km를 해도 압록강, 두만강 넘어가 탐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거기에 대한 보복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중국 사람도요 한국에 와서는 이 소리 못 해요. 그래서 한 취재진이 너무 중국 입장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묻자 노영민 대사는 중국 대사는 가급적 중국에 대해 이해하려는 스탠스가 있어야 한다. 내가 일본을 무지 싫어하지만 만약 주일 대소로 간다면 일본을 가급적 이해하려는 입장에 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독도도 다케시마가 맞다. 일본선 맞다. 한국이 지금 억지 부리고 있다. 일본 스탠스를 가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입장을. 위안부 문제는 뭐라 그러겠어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지금 와서 떼쓰냐? 하겠죠. 일본 입장에 서면. 이 사람은 극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족의를 내세우는 거는 그죠? 민족이란 거창한 구호를 통해 가지고 적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가면일 뿐만 아니라 민족이란 그 말에 그죠? 빨대를 꼽아 놓은 거예요. 민족은 적거라. 김정은이가 또 그 짓 하죠. 북한 이 독재 집단이 민족을 사유화해버리죠. 적거로 만들어버렸죠. 저거한테 반대하면은 전부 민족 반역자야. 근데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는 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때도 단 한 차례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듯한 스탠스를 취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되냐, 네 말이. 그래서 얘들은요, 아예 친중공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중국 대변인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왜? 그들 색깔이 무슨 색깔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옹호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한테 민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예요. 민족 파리만 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는요, 시진핑 앞에서 만절필동이라는 사자성어가 들어간 이제 이 문구를 시진핑한테 갖다 바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소중화 선언입니다. 중국에 그죠? 숭명배청, 명나라를 숭배하고 청을 오랑캐니까 배척한다. 명나라는 중하니까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작은 중하, 새끼 중하다, 소중하다. 그래 우리 스스로를 중국을 본받고 섬기고 하는 나라로 설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미친 작전이 뭐냐면 북벌론이라는 겁니다. 청나라를 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절필동이라는 게 그죠? 조선시대에 소중화 선언의 핵심 문구가 만절필동입니다. 우리는 작은 새끼 중국이야. 그걸 선언한 겁니다, 지금. 그 선언한데 제일 앞장선 인물이 누구냐? 송시열입니다. 사대주의의 한국의 표본, 상징, 그 인물이 누구냐? 송시열입니다. 사대모화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만필동이라고 되어 있죠. 얘들은요, 그냥 명나라를 안 해요. 대명이라 그래요, 대명.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고 선조가 만절 필동 제조 번방이라는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걸 돌에 새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누구다? 소중하다. 중화 문명을 숭배하고 중국을 숭배하는 제후국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번방이라는 게 여기 번방 있잖아요, 그죠? 번방. 이거는 정식 국가가 아닙니다. 천자는 국가고, 요거는요
뭐냐 하면은 번방 봉토를 줘가지고 니 여 먹고 살아라 하고 준 겁니다. 그 임진왜란은 그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지켜줘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번방을 만들어준 은인이 누구다? 명나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세계 나눠놓고 대대손손으로 이제 중화사상을 이어받았죠. 이게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천자에 충성하겠다. 노영민 주중대사 만절필동 논란. 노영민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청하면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 만절필동이라고 썼어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나치게 예를 지나치게 예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속국 선언하는 겁니다. 우린 번방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봤죠? 노 대사는 만절필동 공창미래를 한자로 쓴 뒤 한글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 만절필동이란 말이 원래는요, 황하의 강물이 일반벌을 이렇게 꺾여서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여곡절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요? 중화로 간다. 중국을 섬긴다. 이 얘기예요. 이보다 더 대단한 사대주의가 있어요. 죽어는 사나 중국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한글을 때려 부수고 거짓 했죠. 그죠? 이런 인간들이, 모화 사상에 빠진 인간들이 우리는 독자적인 글을 가지면 안 돼! 한글 때려 부수고, 그죠? 힘도 없으면서 청나라를 쳐야 돼! 전쟁을 일으켰다고 호언하고. 이러다가 나라 망한 겁니다. 근데 이 뜻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공창미래라고 있죠, 그죠? 이걸 중국과 한국이 같이 미래를 만들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중국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중국 공산당이 미래를 창조한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미래를 창조한다 이 얘기예요. 대단하죠? 최진석이라는 서강대 철학계 교수가 언론을 기고해서 만절필동은 천자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이란 뜻이다. 조선에서는 선조가 임진왜란 후 명나라의 원군 파병에 감사하는 글에 만전필동 제조번방, 즉 황하가 결국 동으로 흐르듯 제후의 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자도 못 쓰죠. 번국이라고도 못 쓰고 번방이라고 그랬죠. 방이라는 건 지역이란 뜻입니다. 지역. 참 골 때리죠. 그래서 이거는 명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걸 이제 경기도 가평의 조정암에도 이제 새겨놓은 거죠. 아까 봤죠? 이래가지고 부임하기 전부터 노영미가 뭘 했어요?
중국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임하면서 바로 중국에 대한 이 소중화를 천명을 하고, 이 사람 중국 대사 맞아요. 아예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강경화 삼불원칙. 강경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임해가지고 한 달 후에, 그죠? 바로 변화가 옵니다. 강경화가 소위 삼불원칙을 국회에서 천명하는데,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환이죠, 그죠? 미국 방어 체제의 일환입니다. 그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은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요걸로 끝이다. 요거까지다. 더 이상은 미국하고 협력 안 한다. 더 이상의 협력은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선언해요? 중국한테 선언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얻어내는 게 뭡니까? 문재인의 방중입니다.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하고 악수한 값입니다. 대중국 미군기지 거부. 이건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파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 자리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해둘게요. 그래서 대외 전략이 완전히 급해요. 지금까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대외 적변은, 이 전략은 철저하게 친미였죠. 그죠? 한미동맹 주축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상 거부하고 아주 현상대로 딱 묶어두고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친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요, 이 만절필동, 중국에 대한 충성, 소국의 대국에 대한 충성을, 그죠? 저 친구만, 노영민만 간 게 아니에요. 한국의 국회의장까지 이짓하고 있어요. 국회의장까지. 근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 한문을 모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2019년 2월 12일 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디어 펠로시 그래가지고 선물을 해요. 만절 필동이라고 선물을 해요. 이게 그죠?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오만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결국은 동양이 이긴다 이 얘기예요. 너가 깨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펠로시는 뭘 한문을 모르니까 이렇게 웃고 있어. 이거 알면은 펠로시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요, 철저한 만절 필동 정권입니다. 그냥 노영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절 필동을 진짜로 주도한 게 뭡니까? 중국식으로 한국을 개조하기 위해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수처 만들려고 그랬죠. 그 공수처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놈이 누굽니까? 바로 이 문희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화로까지 갔죠. 그렇죠? 독립국가 대한민국,
못 되더라도 대한민국이요. 소중화보다는 100배 나아요. 이왕에 우리가 확실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바에는 중국하고 맺는, 전체적인 국가하고 맺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중국하고 맺는 것보다는 미국하고 맺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공개 선언을 한 거죠, 노영민이가. 그죠? 그러나 놓고는 이제 문재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드디어 소중공 선언을 합니다. 중국몽, 중국의 총노선, 시진핑이 주도하는 세계 총노선, 중국몽을 작은 우리나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 선언을 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류사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인류사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겠대요, 중국이. 홍콩 때려 부수는 거 보세요. 자유를 말살하고 있잖아. 인류가 이루는 거죠. 최고의 사회적 가치, 필수 불가결한 사회적 가치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걸 지금 때려 부수는 데 앞장선 게 누구다?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은요, 반인류적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반인류적 집단이에요. 법치주의를 통한 의법치국. 중국이 민주법치를 한대.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 중국이 민주법치를 한대요. 참 어이가 없어. 중국은요, 디지털 감시 체제가 완벽해가지고 객소리도 못해요. 우한 폐렴 발생했을 때 그 진실을 알리고 했던 사람들 다 실종되고 없잖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런 나라예요. 무슨 민주법치야. 문재인이 이런 거 보면은 치매 한 말기 증상쯤 보이는 것 같아요.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 철학이래. 참, 기본권도 보장 안 되고 자유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 철학이에요. 인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치 철학이지. 정치 철학이나 해요. 그 철학은 뭐가 있어요? 개돼지로 여기는데 철학이 필요해요. 회초리만 있으면 되지. 생태 문명 체계 개혁의 가속화. 아니 도대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군데? 사막화가 제일 빨리 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워낙 환경 파괴를 해가지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이 포용한대요. 1대1로가 지나간 나라 다 망해요. 앞으로 보세요. 아니 홍콩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하기로 했잖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부숴버리잖아. 일국 양제로 아니고 일국 일제로 가잖아요. 예? 아니 그 국제적 약속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인간들이 집단인데
그게 무슨 널리 포용하는 게 있어요.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악마한테 선행을 기대하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이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주석의 말. 참 찬양의 극치를 이루고 있죠.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한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더 나갑니다.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호의 상생과 개방 전략 속에서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 어울려서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아니, 주변 국가가 전부 굽실되는 그런 국가가 다 되는 겁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에 어울려지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산이 어떻게 더 높아져? 폭발하나 산이? 이거는 진짜 창조적 아부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의 꿈이래. 또 나아가선 전 인류와 함께 하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 꿈이란 얘기죠. 그죠? 중국몽이 뭐다? 인류몽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나라도 이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유일한 인물, 그게 누구다? 중국 공산당이고 또 시진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를 하는 거.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세계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누구다? 중국 공산당이고 시주석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나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세요. 인류몽, 이 인류적 과제를 중국몽, 그 다음 인류몽이 실현하는데 그 실현을 하는 정신이 뭐다? 인류의 가치가 아니고 중국 정신이 그걸 실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만이 이 인류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완전 선언했죠. 그죠? 시진핑의 중국몽. 이게요, 신중화주의입니다. 구중화주의는 뭡니까? 황제가 전제 통치를 하고, 그죠? 전제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변국들로부터는 전부 뭐를 받아요? 조공을 받는. 그러니까 중국식 천하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오늘날 와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 중국몽입니다. 시진핑의 중국몽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뭐? 전체주의를 하고, 바깥으로는 뭐를 한다? 조공을 받는 세계 제국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몽이에요. 중국 공산당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고 그러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것은 코뮤니즘입니다. 코뮤니즘. 이 코뮤니즘은요, 이건 뭐 설명하려고 하면 기니까, 지금의 공산당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완전 극과 극입니다. 지금의 공산당은 뭡니까? 국가가 유일자본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당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당의 대장이 황제 노릇해요. 그 시스템입니다. 근데요,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코뮤니즘이라는 거는요, 그 소위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에 나와 있어요. 자유인의 연대라고. 어떤 잘난 놈이, 어떤 가진 놈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자유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사회예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들이요, 이걸 공산당 선언이라고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식 유토피아를 제시하죠. 그죠? 공산당식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 몇 가지가 뭐냐면 착취가 없고 자본가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든 사회는 뭡니까? 슈퍼 자본가를 국가가 공산당이 슈퍼 자본가예요. 돈에 대한 100%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이게 슈퍼 자본가예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거기 기생하는 자본가들이에요. 거의 다 뜯어가지고 있잖아. 그죠? 다 헤쳐먹었잖아. 공산당 이 고위직에 있는 놈은 재산이 1조 원, 뭐 수십조 원 이지라해요. 완전히 기생충이죠. 국가가 범죄 집단이고 거기에 있는 높은 것들은요 전부 기생충이에요. 국가 기생충이에요. 근데 착취가 없고 자본가 없는 정말 그 인민의 나라, 자유인의 나라를 만들겠다 해놓고 노동자는요, 인민은 무권리, 노동자는 아예 무노조예요. 무노조. 완전 노예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제시하는 만든 거는 그 반대를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계급 없는 사회라 그래놔놓고는 어떻게 하면 중국은요, 시진핑은 황제고 당은 국가 위에 있는 독재기관이고, 그죠? 시진핑이 다스리는 기관이요. 인민은 통치 대상, 노예예요. 총체적 노예예요. 이 전근대 사회의 그 상태하고 똑같아요. 전근대 상태도 뭡니까? 황제고, 그 다음에 관료제고, 그죠? 그 다음에 백성 아니에요, 그죠? 인민 아니에요. 계급 없는 사회라 그래 놔놓고는 최악의 빈부격차예요.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유인의 연대라고 그랬는데 현실은 무권리 인민, 전인민 감시와 포갑체제가 작동하는 총체적 노예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건 뭡니까? 유토피아인데 한 60년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가 되어버렸어요? 디스토피아, 지옥이 생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공산주의 개사봐야 말빨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먹힐 리가 없지. 계급 없는 사회 개인데 그 말이 먹히겠어요?
아무리 그 사악한 집단이라도 그 말이 먹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뭘 어디로 갔냐 하면은 공산주의란 말을 포기하고 거의 안 하는 대신에 중화주의를 표방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될 거야. 대일본 제국하고 똑같아요. 논리가.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토피아로 등장하는 게 바로 신중화주의, 중국몽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게요,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셔널리즘하고 사회주의하고 딱 합히면요, 이게 최악의 생지옥이 됩니다. 디스토피아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치가 그랬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남한도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몽 신중화주의는 이 본질이 내셔널리즘하고 사회주의. 나치라는 게 그죠? 내셔널리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한 게 나치입니다. 나치 체제입니다. 독일의 나치 체제가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객설을 못하는 전체주의죠. 그래서 이 중국몽이라는 게 그죠? 민족주의를 탄, 중화주의라는 민족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권 전체가요, 아시아적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는 게 우리 대학 들어가가지고 동양사 시간에 처음 배운 게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에요. 동양적 전제주의, 피트 포겔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여하튼 동양은 개인이 없다. 집단주의가 지배한다. 왜 그런 집단주의가 지배하냐? 그부터 설명이 쭉 나오고. 그래가지고 동양권에 그 사이에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나라마다 조금씩 민주화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중국이 절여되면서 동양적 전제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활할 가능성이? 한국도 그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에는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가치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인 것. 하나는 합리주의, 하나는 개인주의. 필수적이에요. 이거 없으면 민주주의 안 돼요. 근데 한국은요, 요번에 보세요. 윤미향 사건을 통해서 봅시다. 저런 뭐예요? 일본 화장품 반문 판매원이 윤미향이 그거의 출신이죠. 그죠? 그 사람이 위안부를 빨대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싹 빨아가지고 온갖 거 다 헤쳐먹었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지금 남편은 간첩이라 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런 집안이거든요. 집을 5채를 샀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수도권에. 그래도 그게 아무리 나쁜 그 여론이 형성돼도 그죠? 그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 끝난 거죠. 그죠? 이미 끝난 거예요. 도덕적 파탄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합리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기고, 억압하고, 패고, 빨대 꽂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한국 사회에서 못 견뎌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한국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가지만요, 그것도요, 젊은 사람들이
학습도 되지도 않은 개인주의예요. 그냥 이기주의에 불과해요. 개인주의는요, 말하자면은 그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에 순응하지 않아요. 개인주의자는. 응? 내 생각은 이렇다. 난 이런 폭압을 거부한다. 이래요. 개인주의자는. 그렇죠, 그죠? 한국은 개인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때리면 때리대로, 밟으면 밟은 대로 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개돼지락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은 개인이 없어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차라리 개인이 우리보다 나아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이 동양권 전체가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 부활할 위험이 있다. 그럼 동양은요, 그럼 다 망해요, 그냥. 그 다 망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래서 중국몽의 안쪽은 뭐냐 하면 전체주의예요. 중국. 그래서 전근대에서는 황제가 있고 관료제가 있고 신민이 있죠, 그죠? 신민은 총체적 노예예요. 그냥 노예에 불과해요. 그죠? 아무 권리 없는.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패면 맞아야 되는. 이게 그죠? 옛날에 전근대의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 그대로 재현된 게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시진핑이가 황제죠. 그렇죠? 당이 일당 독재를 하죠. 인민은 노예죠. 그래서 여기는 전인민 감심 포갑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다. 중국몽의 바깥 모습은 뭐냐 하면요, 중국이 강도질 하는 거예요. 강도질. 제국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남중국해 침탈하는 거 봤죠? 옛날에 그 정화라는 사람이 다 이거 우리 거 선언했는 거다. 이거는 우리 바다다. 이래가지고 저 멋대로 한 거예요. 쟤들은요, 여차하면요, 한반도도 옛날부터 우리 국가다 이 칼럼들이에요. 우리 영토다 이 칼럼들이에요. 그래, 그 작업까지 했죠. 네? 그 1대1로,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만만한 나라들 있잖아요. 쭉 가면서, 도로 건설이다 뭐다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서 그 전부 화웨이로 쫙 깔아가지고, 그죠? 그 나라의 정보를 중국에 다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히 중국 못 벗어나요. 이게 악마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한 나라들은요, 전부 예속국가가 돼요. 옛날에 그 집창촌에 그 여성들 관리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합니까? 빚을 잔뜩 지어. 그죠? 이자를 막 엄청 높게 뽑혀.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 그죠? 벌었는 것 가지고 빚 갚느라고 뭐, 엄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딱 지키고. 또 그 꼴이에요. 이 중국 패권주의, 이런 중국 제국주의, 중국 패권주의에 중국은 패권국가고 이웃 나라들은 예속국가 내지 뭐 옛날식으로 하면 좋은 국가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에 지금 제일 앞장서가 달려가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한국의 문재인입니다. 소중공선은 지금은 이제
아까 이제 돌아가죠. 이런 중국몽이라는 게 본질이 우리 지금 쭉 얘기했죠. 그죠? 네? 본질이. 안으로는 전체주의고 바깥으로는 악마의 제국이다. 어? 안으로 전체주의, 그것도 악마의 제국이죠. 그죠? 나는요, 중국 공산당을 깨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중공선언, 이건 누가 한 거죠? 문재인이 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인류의 과제를 풀어줄 게 중국몽, 곧 인류몽이다. 그거는 그러고 중국 정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대단하죠? 문재인의 세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중국이 패권국가고, 즉 대국이고, 옛날 순간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고, 우리는 기꺼이 그 중국몽, 인류몽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중국의 북경대학에 가서 선언을 했죠. 이런 소중국 선언의 의미는요, 단순한 대외 정책의 변화, 다시 말해서 친미에서 친중으로, 다시 말해서 반미 친중으로 변한 것, 그것만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반미 봉중, 중국을 받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가겠다. 우리는 중국 받들어. 중국 뭐 함께 해. 미국 너하고 언제나 요거는 끝이야. 근데 지금 한국이 힘이 안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고려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뭡니까? 4.15 부정선거입니다. 요리 갈 수 있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소중공선언이라는 게 대외 정책만이 아니고 대내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중국식 독재 체제를 한국에 구축하겠다. 만들겠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다? 공수처 제도다. 그리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멋대로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뭐였죠? 4.15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 독재 국가를 통해서 우리도 자자손손 민주화 운동권 북한 면대로 있잖아요. 그죠? 빨치산 부대가 해먹는 나라. 자자손손 문재인 새끼들이 헤쳐먹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100년 집권하를 나는 만들겠다. 선언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2017년 12월 15일 날 문재인이 소중화 선언을 베이징 대학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후에 몸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중국을 숭배하고 사랑하는지 몸으로 보여줘요. 네? 세계에서 그죠?
아마 이런 그 상국에 대한 이런 무난 인사를 드린 인간은 아마도 문재인 하나 아닌가 싶어요. 여기 한국 총통 문재인 나오죠, 그죠? 그 한국 2월 16일 뭐고 저기 여튼 춘절입니다. 춘절에 그때 중국인들한테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참 대단하죠. 총통이 그죠? 남조선 총통이 중국 본국에 인사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2018년 2월 17일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조선 국왕도 새해가 되면 중국을 향해 절을 했대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마 절은 못 하겠죠. 그죠? 아까 이 화면도 국내 화면이 없어요. CCTV 화면이에요. 국내에서는 차마 저 짓을 못 하겠는 거라. CCTV 화면입니다. 보세요. CCTV 화면 맞죠? 그죠? 문정부 이시조선 자치 하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국민들이 공산중국 따위의 자유대한의 대통령이 4대를 하다니 그걸 공분을 하는 겁니다. 인사말 전문 생략합시다. 듣기만 해도 짜증 날 테니까. 여기요, 댓글들을 쭉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신이 살아있어요. 제일 많이 이제 좋아요 받은 게, 죄송합니다. 욕 한번 해야겠습니다. 야, 이 빨갱이 찌질이 도둑놈아. 인권 변호사 천하에 교활한 놈. 인권 변호사라 그러면서 있잖아, 그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오히려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 민주화 운동했다는 것들이. 인권 변호사 아니에요, 이 사람.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노무현하고 같이 했다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은요, 인권별로, 말로는 인권별로 한다 그러면서 수입료까지 다 받았어요. 좀 적게 받았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을 하는구만. 애궁, 이 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고. 이시조선으로 되돌아갔네. 문가야, 그러고도 내 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냐. 탄핵감이 따로 없네요. 종북 좌좀의 사대주의로 이 땅을 뻘겋게 물들였으니. 이 많은 순서입니다. 좋아요, 많은 순서.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소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가 문제지. 이건 한국인의 역량이 달려있어요. 더러운 인간들의 중국에 대한 더러운 춤인가? 미국에게도 추워봐라. 미국인한테는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죠? 새해 인사드리고 이런 소리 하다.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 이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유독 누구한테만 그래요? 중국한테. 왜? 중국 몸에 같이 하겠다 해놨으니까. 중국의
꼬봉이니까. 김성태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요, 문재인한테 비판한 사람들은, 비판했던 사람들 5번 선거에 다 떨어졌어요. 아예 떨구기로 기획이 딱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김성태 일 그것도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보통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딸 취직 좀 시키는 거.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4급 공무원 취직시킨 것도 알잖아. 그렇잖아, 그죠? 노영미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도록 만들었잖아. 김 원내대표는 대중국 설 인사의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사드 보복에 찍소리 한번 못하고 기자들은 구둣발에 차이고 그 취재하다가 갔다가 막 밟히고 그랬죠. 대통령이 10번의 끼 중 8번을 혼밥이나 하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나라를 조공국가로 되돌리는 행태다. 딱 맞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한국에서는 그죠, 바른 말을 하면은 죽는 거라. 지록 위마의 세계가 됐어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말하는 민족해방, 민족자주,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게요, 민족해방, 민족자주는 공산독재의 가면일 뿐이에요. 공산독재를 숨기기 위한, 가려주는 가면입니다. 자신들이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민족을 위한 투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빨갱이들을 이런 속임수에 한국인들이 거의 다 넘어가고 있어요. 민족 해방이라 그러면서, 그죠? 이들이 추구하는 민족은 사실은요, 무조건 반미 반일이에요. 반미 반일. 그래서 미제국주의, 악랄한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얘들은 이런 식으로 반일 반미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가려버려요. 진짜는 뭡니까? 그게 제국주의적 형태일 때도 있고 자본주의일 수도 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싹 가리기 위해서 제국주의, 군국주의, 악랄한 자본주의, 유대자본가, 이런 식으로 전부 말이죠, 악마화하는 겁니다. 악마화. 이 과정이 우리의 뭐를 뺏는 과정이에요? 자유를 뺏는 과정입니다.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래서요, 이들은요, 실제로는 반미봉중이다. 민족 해방이고 민족 자주 그렇다면 반미 반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아주 양보를 하더라도 친미 친중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근데 얘들은 미국, 일본은 철저히 반대하고 중국은 무조건 떠받들어요.
조선은 무조건 떠받들어요. 북한. 사실은요, 이들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과 나라의 자존심이고 이익이고 다 팽개치고 중국을 찬양하고 받들고 이 사대주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고 사대주의 세력이다. 그 사대주의가 근데 너무나 악랄한 사대주의 세력이에요. 뭐냐? 공산 독재를 찬양하는 사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한테는 객소리도 못 하죠. 그렇죠? 그 사대주의 하는 거예요. 왜? 공산 독재니까. 너무 부러운 거라. 너무 대단한 거라, 그게. 전인민을 말이죠. 꼼짝 못하고 객소리 못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에 기절할 뻔한 거라. 얼마나 좋아. 저 세상인데. 그래서 이 공산 독재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가려주는 가면 역할을 합니다. 가면 딱 민족이라는 가면을 딱 뒤집어 쓰는 겁니다. 각시탈 하면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민족탈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얘들이 진짜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찬양하고 떠받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식 공산당 일당 독재, 북한식 수령 독재입니다. 내 말 틀려요?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주체사상이니 민족 주체사상이니 민족해방 노선이니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반민주 공산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절대로 민족 아닙니다. 얘들이 그죠? 넥서스 타고 일본 거 좋아하는 건 얘들이 훨씬 더 좋아해요. 저 새끼들 미국 보내는 건 제일 앞장서서 보내. 알입니까? 이런 주사파 내셔널리즘, 이게 이제 주사파 내셔널리즘이거든요. 얘들이 하는 방법, 수법이 있어요. 기독교적 이분법을 딱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선악 진영 대결로 만듭니다. 선악 진영 대결. 그 다음에 적과 우리, 흑백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는 적을 설정을 합니다. 하나는 외부에 설정한 적이 뭐냐면 악마입니다. 악마. 내부에 그 악마의 새끼, 악마를 도와주는 세력, 이걸 중세 기독교에서 마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악마를 설정해가지고 악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녀를 딱 만들어내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은 광기에, 그 다음에 그 광기에 들뜰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어마어마한 형벌과 폭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가지고 와 만세 만세 이 짓 안 하면은 찍혀가지고 못 사니까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래서 악마로 모은 게 뭐냐면 미제국주의하고 일본 외놈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근데 정말 참 슬픈 일이지만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를요, 진정으로 끝까지 이 문제를 대하고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그런 인간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한국인은 너무나 망가졌어요. 진짜 너무 망가졌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의 어떤 여성이요, 이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 있잖아요. 그죠? 그 17년 동안 식사를 못 했대요. 그 17년 동안 식사를 못 했는데, 그 어떤 양반이
이 17년 동안 그 특수 우유를 그 양반한테 제공해 줬대요. 우유든도 살으라고. 17년 동안 제공해 주면서 1년에 한 5번쯤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있다가 오고 그랬대요. 근데요, 한국에 위안부라고 위해가지고 나선다는 인간들을 뭐 했어요? 예? 완전히 빨대를 꽂아서 흡혈을 했잖아. 내가 참 대학 초년 때 그죠? 내가 들었던 얘기가 자꾸 머리를 안 떠나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이란 종족은 사라져야 될, 멸종돼야 될 종족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있잖아, 그죠? 어느 사회나 선한 사람, 착한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인은 그죠? 선한 척 하면서 악마가 선한 선인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 그죠? 약자를 피를 빠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비판하면 전부 또 이제 미국 앞잡이, 일본 앞잡이 이래가지고 매도하고. 그런 인간 집단이 문재인하고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또 북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일성 그 집단 다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회에서요, 실사구시와 개인주의가 안 되면요, 만삭할 겁니다. 마녀사냥은 빨갱이로 마녀사냥했죠, 옛날에는. 그죠? 요즘은 토착 왜곡하면서 마녀사냥하죠. 그렇죠. 이게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수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중이, 그죠? 개돼지들이, 특히 이제 돼지는 뭐 꿀꿀만 돼지만은 개들이 으앙 하도록 있잖아요. 그죠? 개들한테 도끼를 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불어넣어가지고 막 이제 양심 세력을 막 물어뜯는 거죠. 그렇죠, 그죠? 뭐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물어뜯는 겁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말도 못해요. 세월호에 대해서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 중에 대단한 게요, 북에서는 6.25 한국전쟁, 반미의 수단이죠. 그죠? 그러면서 왜 미국하고는 그렇게 목매놓고 회담을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남한 정부가요, 광주 학살을 배후를 미국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반미의 선동 도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광주 사태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광주의 진실입니다. 그죠? 진실을 밝히는 건 같이 하면 돼요. 지금 혼자 조사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요, 기관총을 샀다고, 비행기에서, 헬리콥터에서 총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밝혀졌어요. 그건 뭐든지 선동하면 되는 거예요. 악마의 날조에, 그죠? 놀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죠? 광주에 유공자가 4,000몇 명이면 참 골 때리는 인간들.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게 악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반일 적개심의 도구가 뭐였습니까? 위안부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줘야 되잖아. 진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빨대로 꽂아가지고 해결 못하도록 하고 집을 사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놀아난 게 누굽니까? 정의의 기억과 정의와 기억? 정대협 이것들이에요. 이게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주사파가 3대 빨대가 있어요. 현재 위안부 빨대. 요거는 이제 더 빨기는 어려워졌어. 이것들이 얼마나 빨대짓을 하냐 하면은 저거 소녀상 전국에 한 130개 만들었대요. 근데요, 거기서 먹은 돈만 3, 40억 정도 된대요. 그거는 회계도 없대요. 어디서 어떻게 헤쳐먹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아픈 할매들을 그래 이용하는 게 그 인간들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광주도 지금 몇 년째 40년째 울고 먹잖아. 근데 정작이요, 광주 문제를 풀어준 건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저거는 속것도 안 건드려서 나쁜 놈들이. 김대중이요, 광주 문제 해결에 하나도 도움 안 줬어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디스토피아 국가,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국가가 유토피아를 내걸어놨다가 디스토피아를 만든 나라 있잖아요. 두 개 있어요. 중국입니다.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다. 그래서 이걸 못 막으면 우리도 어디로 간다? 디스토피아로 간다. 마치겠습니다.